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를 말합니다. 수사에는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는데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천, 만으로 읽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50번째, 60번째, 70번째, 80번째, 90번째, 100번째, 1000번째, 만번째로 읽습니다. 여기서 번째는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부터 문법의 의미를 더하는 품사를 말합니다. 조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주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로는 이, 가, 에서, 깨서가 있습니다. 이는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 쓰이는데 예를 들어 하늘에서 눈이라는 단어 밑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뒤에 이가 붙어 눈이 내린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식당이 어디예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식당 밑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가 붙어서 식당이 어디예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는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다의 다는 받침이 없죠. 그래서 가가 쓰여서 바다가 넓고 푸르다 라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예로는 불고기가 맛있어요. 보시면 불고기 밑에 기 밑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가가 붙어서 불고기가 맛있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 뒤에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서울이라는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에서가 붙어 서울에서 출발한다 라고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해요. 이 문장을 보시면 학교, 장소죠. 그래서 학교 뒤에는 에서가 와서 학교에서 공부해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깨서는 명사 뒤에 사용이 되는데 할머니라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깨서가 붙어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다 라고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문장을 보시면 선생님, 명사죠. 그래서 뒤에 깨서가 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어가 되게 하는 조사로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여
앞말이 뒷말을 수식하는 조사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봄의 소식을 알려준다 해서 봄과 소식, 이 두 명사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예로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 한국과 수도는 명사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목적격이 되게 하는 조사는 낱말이 타동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 목적격이 되게 하는 조사로는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는 을을,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는 르를 씁니다. 예를 들어 수박의 박은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을을 붙여서 수박을 잘라보자 라고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김밥을 먹고 있다. 여기 보시면 김밥, 밥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을을 사용해서 김밥을 먹고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르를 사용한 예를 보면 우유에서 유를 보시면 받침이 없죠. 그래서 르를 사용해서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 라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예로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 보시면 비행기에서 기는 받침이 없죠. 그래서 르를 사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서술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로는 이다가 있습니다. 예로는 나는 학생이다. 문장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고조선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단군 왕검이다. 이다가 와서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졌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사어가 되게 하는 조사로는 에서, 와, 과가 있습니다. 에는 앞말이 처소, 사람이 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물건이 있는 곳에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예를 들어 보면 컵,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은 어디죠? 컵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항한다. 이 문장을 보시면 태극기를 개항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국경일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와 에서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에는 앞말의 초소임의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고, 에서는 앞말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소의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예요. 이 앞말의 초소와 앞말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에서에 대한 예를 알아보면 집에서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책을 읽은 장소가 어딜까요? 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에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한국에서 1988년에 8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보시면은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된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도 에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와와 과가 있는데 첫 번째 와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일 등을 함께 나타내거나 상대가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말합니다. 이 와는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친구와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신 상대가 친구죠. 근데 친구라는 단어 밑에 보시면 받침이 없죠. 그래서 와가 쓰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오이와 고추를 샀다. 오이와 고추. 근데 앞에 보시면 이라는 단어 밑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와가 들어가서 오이와 고추를 샀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말합니다. 또는 일 등을 함께함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기도 합니다. 이 과는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책상과 의자를 샀다. 여기 책상에 상 보시면은 받침 있죠. 그래서 과가 쓰여서 책상과 의자를 샀다라고 쓰이고 또 다른 예로는 꽃과 나무를 보았다. 여기 보시면 꽃 밑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과가 들어가서 꽃과 나무를 보았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여서 의미를 완성하는 말을 보어라고 하죠. 이런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로는 받침 있는 단어 뒤에 쓰이는 이가 있고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쓰이는 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사랑, 넘쳐난다.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랑에 보시면 받침이 있죠. 그래서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 쓰이는 이를 넣어서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다.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오늘 하루 밑에 보면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쓰이는 가가 들어가서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해 줄 때 쓰이는 조사로는 은과 는이 있습니다. 은은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 쓰이고 는은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 쓰입니다. 보시면은 예문을 보시면 꽃은 예쁘다. 꽃이 예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꽃 글자 밑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이 들어와서 꽃은 예쁘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늘 내 생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밑에 보시면 리을 받침 있죠. 그래서 은이 들어가서 오늘은 내 생일이다라고 문장이 완성하게 됩니다. 는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나무는 멋있다라고 됐죠. 나무가 멋있다라고 강조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무 밑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는이 들어가서 나무는 멋있다라고 문장이 완성되고, 또 다른 예로는 바다는 푸르다. 바다가 푸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다 밑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단어에 쓰이는 는이 들어가서 바다는 푸르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8번. 연속이 되는 두 가지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로는 와와 과가 있는데,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는 와가 오고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는 과가 옵니다. 먼저 와의 예를 살펴보면 소라와 조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소라, 라 밑에 받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와가 와서 소라와 조개가 있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고, 또 다른 예문으로는 줄다리기와 제기차기가 있다. 여기 보시면 줄다리기, 기 밑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와가 와서 줄다리기와 제기차기가 있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받침이 있는 단어, 과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앞에 연필, 필자 밑에 받침이 있죠. 리을. 그래서 과가 와서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고, 또 다른 예로는 책과 공책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시면 책 밑에 여기 받침이 있죠. 그래서 과가 와서 책과 공책이 있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9번째,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보조사가 있는데요. 이 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등에 관한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구부터 청소해야 된다. 또는 1시부터 5시까지 공연한다. 이렇게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란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말하며, 예로는 지금은 젓가락밖에 없다. 또는 나는 한국어밖에 모른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로, 예로는 구름은커녕 바람도 불지 않는다. 또는 1,000원은커녕 100원도 없다. 라고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뿌는 그것 말고는 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말하며, 예로는 울릉도밖에 갈 수 없는 방법은, 울릉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또는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라고 이것 말고는 더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예로는 지하철역마다 편의점이 있다. 또는 나라마다 국기가 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으며,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예로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한다. 또는 책 마지막 페이지까지 공부해야 한다라고 어떤 범위의 끝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그 다음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으로, 예로는 적혀 있는 대로 하면 완성할 수 있다. 또는 예상했던 대로 그 문제가 나왔다라고 어떤 상태와 같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나 또는 이나는 최소한 허용돼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예로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또는 카드나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허용돼야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말로는 강조하여 확인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예를 들면 고구마야말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또는 운동이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사입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운동을 많이 했더니 네모 쑤시고 아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에 들어갈 단어는 이렇게 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있죠. 그런데 주어가 들어가도 뜻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사가 필요한데 다리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여기는 받침이 없을 때 쓰이는 가가 들어가서 다리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호박떡을 주문했는데 네모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단어가 보시면 울릉도라고 되어 있어요. 울릉도는 장소죠. 그래서 장소 뒤에 쓰이는 말인 에서가 들어간 울릉도에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네모 재료는 된장, 호박, 양파, 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에 들어갈 명사는 보시면 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재료도 명사이죠. 이것도 명사. 그래서 명사와 명사이므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여 앞말이 뒷말을 수식하는 조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된장찌개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뭐뭐를 먹는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을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원래 을을 적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뭐뭐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는다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조사를 찾아보면 을, 3번의 떡국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네모 가방을 놓고 와서 다시 가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에 들어갈 단어는 보시면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부사어 조사가 되게 하는 조사를 찾아보면 정답은 집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네모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빠른 기차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KTX가. 강조를 하고 있을 때 쓰는 조사로는 은과 는이 있는데 보시면 KTX, X 맨 마지막 단어 쓰는 받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받침이 없을 때 쓰이는 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네모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고추장이죠. 고추장과 된장. 이 두 가지는 대조되죠.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로는 와와 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추장에서 장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받침이 있는 데에 쓰이는 과가 들어가는 1번 고추장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나는 한국 문화를 네모 좋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는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이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범위의 시작을 말하죠. 그래서
범위의 시작을 말하는 조사로는 뭐뭐 때부터이니까 정답은 어렸을 때부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네모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강조할 때 쓰이는 조사로는 뭐뭐야말로이므로 정답은 2번인 고구마야말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요리책에 네모 소금과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리책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적혀 있다. 적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쓰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요리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꾸며주는 말로는 있는 대로죠. 그래서 정답은 적혀 있는 대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